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매수매도 약하로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이 갭이 떠서 시작을 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갭이 너무 많이, 만약에 미국장이 좋아서 갭이 너무 많이 뜨면 이제 따라 들어가지는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상승해서 시작하는 거는 저한테는 이제 최상의 그림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대응은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일단은 뭐 장중에 그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매도를 하긴 했지만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했고요. 일단은 뭐 시장 종합부터 설명을 하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거의 다 손실이라고 보면 되죠. 오늘은 매수할 수 있었던 게 사실상 장 시작하고선 인버스를 매수하셨다면 이제 종가쯤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수익이 나실 수가 있었을지 몰라도 웬만한 종목을 사셔서는 오늘 수익 나기는 힘든 하루였습니다.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뭐 단타에 조금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다가 오늘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내기가 힘든 장이었어요. 일단 시작할 때 자체가 1.1% 이상 떠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 상으로는 어제 저 코스피 지수가 2108인가로 마감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사실 오늘 저가였던 2109포인트 정도, 그 정도에서 아니면 211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아마 매수로다가 대응을 했거나 아니면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2030선에서 시작을 해 2130선에서 시작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시가에 많이 오른 종목을 먼저 매도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일단 오늘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2114로 해가지고 일단 2100에 그래도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착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3260억 코스피로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비차익 순매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2381억의 비차익 순매수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던 게 또 달러가 1119원까지 해서 1120원 아래쪽으로 다가와서 외국인이 국내를 진입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선물을 갖다가 매도를 하면서 달러 선물 매도하면서 일단은 코스피 쪽으로다가 물량이 집중되는 모습, 내려오면서 물량을 일단은 집중시키는 모습, 그동안에 매수해놓은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수익 실현을 했죠. 쉽게 말하면 청산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뜨니까 갭이 떠서 시작을 하니까 선물을 먼저 이제 청산을 하는 거죠. 선물을 청산을 하면서 주가가 낮춰지면 현물을 갖다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계속 매수를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 지수가 0.04 지금 이 상태이고요. 이제 이 증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1120.87 정도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국내장이도 내일 시작을 하면 살짝 올랐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고 일단은 오늘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원자재에서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죠? 6시 38분 기준으로다가 지금 금값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값 같은 경우는 지금 50달러 아래로다가 내려왔습니다. 50달러가 내려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재고가 많아서 내려간 거라 뭐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 원자재 시장하고 이 환율 시장이랑 이 선물 시장 그리고 이 현물 시장 이런 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좀 너무 무슨 혼돈의 장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법을 갖다 대응해서 맞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인 장은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 지수가 지금 요게 한 3% 정도까지 갔었는데 변동성 지수가 3% 정도에서 지금 2.57이네요. 2.57까지 가 있는데 변동성 지수가 오늘 이렇게 플러스인 상태로다가 나왔다는 거는 반대로 될 때도 마이너스도 한 2.57, 뭐 3까지도 갈 수 있는 이게 그 어느 정도 대칭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만큼을 갔으면 또 그만큼을 와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하는 데에는
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일단은 뭐 대외적인 변수가 물론 내일은 G20 회담이 하기 때문에 변수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G20 회담을 앞두고선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들어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에게는 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이었고 오늘도 사실은 지수가 높기 시작해서 많이 내려와서 마감을 한 거잖아요. 마감을 한 건데 자, 요건 이제 차트를 보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고선 오늘도 사실은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니까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파란 라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이 라인 위에서 시작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시작을 너무 위에서 시작했을 뿐이지 결국의 종가는 이 윗라인이죠. 그리고 시장도 어쨌든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늘 괜히 갭 뜬다고 여기서 들어갔으면 위험한 자리가 될 수가 있지만 일단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기 외국인이 매수를 사들였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다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잘 보세요. 요거 라인을 한번 거볼게요. 제가 요거 라인을 제가 라인을 잘 못 봅니다. 대충 쭉 그면 아이고 또 삐뚤어졌네요. 다시 거볼게요. 대충 요 아래 라인을 거보면 얼추 나옵니다. 이렇게. 자, 쉽게 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물린 매물들 여기까지라고 볼게요. 요 날까지 하락한 날까지 해가지고 이 매물들을 갖다가 잡아먹기 위한 쉽게 말하면 살려는 드릴게요. 살려는 드릴게요. 여기까지 딱 저점 부분까지 사실은 오늘의 고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여기서 시작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지 않고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인버스를 사기도 참 애매했던 게 내려오는 거는 2115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조금 더 내려갔죠. 2115까지 종가를 보긴 했었는데 종가상으로도 2114점 얼마에 마감을 했고 진짜 저점까지 내려왔던 거는 2109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항상 약간씩은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사실상 올라갈 때도 여기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를 갖다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올려줄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갭상승을 시켜버리면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 라인에 바닥권 여기서 내리면 이 위에 물린 사람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내 단가오면 팔아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내려가 버리니까 이 위에서 밑으로다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개인들 같은 경우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매물을 잡아 먹었으면 여기서 먹었잖아요. 요날 기껏해야 여기에 있는 지금 요 폭 안에 있는 매물은 이 폭 안에 있는 매물은 사실상 제가 선 잘 못 그는 건 이해해 주세요. 이 안에 있는 거는 사실 이 아래쪽이죠. 여기 공란이에요. 공란. 대충 보면은 요 라인에 있으니까 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 부분에 있는 사람들. 뭐 여기서 정말 매수했던 사람이 수익이 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걸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요만큼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살 사람들도 별로 없었죠. 여기 있는 매물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거는 다 소화를 하고 지금 올라온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다시 이탈하고서 내려가 준다고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충 요 라인쯤이라 그랬죠. 요 라인쯤. 요 라인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 라인쯤이면 2080선인가요? 이제 약간 올라왔네요. 어제보다는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2090선 정도 되겠네요. 2090선 정도를 이탈해주지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인버스보다는 여전히 상방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내일 장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있고 또 내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초반에 개인들 물량이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장 후반에 가면 이제 그 항상 패턴 같은 느낌이죠. 그게 항상 맞지는 않는데 꼭 패턴처럼 개인들은 초반에 사고 후반에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늘 매수를 했어요. 오늘 아래쪽에서 많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아래쪽에서 사실 위에서 매수한 거 별로 없어요. 위에서는 매도를 해가지고 깎아내린 거니까. 그러면 아래쪽에서 매수를 한 외국인들이 내일 어떻게 대응할지를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외국인 입장에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내일 개인들 매수세가 달라붙을 텐데 개인들 매수세를 살짝 위에서 달라붙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너진다 그러면 뭐 인버스를 매수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손절이 나가겠죠. 손절이 나가면 그걸 잡아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매수한 단가 부분에서 흔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장 후반에 개인들의 매도가 또 거세진다고 하면 그때는 양봉을 켜고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쯤에서 시작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충 뭐 요쯤에서 내일 미국장을 모르니까 요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일단은 또 갭상승한 거잖아요. 그럼 또 빼요. 또 무너질 것처럼. 그러고선 장 후반에 끌어올린다든지 해서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약간만이라도 이렇게 끝나주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저는 여기까지 오는 데에 대한 의심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올 거라는 거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 변치는 않아요. 대신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것 뿐이지 여기까지는 일단 옵니다. 여기까지는 오고 왜냐면 이 매물들의 그 두께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이 매물이 지금 얼마나 여기 있는 매물들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 버텨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공 자체를 여기까지는 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간보기로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제가 이 자리쯤에서는 선물을 인버스로다가 매도를 이제 선물 인버스를 매수를 해가지고 요 폭 정도를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여기까지는 여기 매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매물들을 갖다가 여기 확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매물들이 얼마나 강한지 한 번쯤은 확인해주러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바로 뭐 여기를 돌파하지는 않을 거고 내려왔다가 그리고 소화를 해야 되니까 위아래로 흔들면서 소화를 하면서 이제 그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선 올릴 거라는 얘기죠. 그런다고 하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해갖고 지저분한데 요 라인까지죠. 요 라인에 물려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요 라인. 그쵸? 그러면 요 구간은 쉽게 말하면 쉽게 올릴 수 있는 구간.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까지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한 방에 뚫어올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다 매도를 하거나 뭐 손절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어쨌거나 지금은 박스권을 해로 형성된다고 했을 때 하단 구간은 맞습니다.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면 또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외적인 악재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은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 지금 되는 라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할 때 지금 여기를 저점 라인으로 잡고선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짧게 보고선 여기서 한번 내려올 거 생각하고 다시 올라갈 때 N자형 반등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물 옵션이 또 만기가 이제 동시에 만기하는 12월 달이고요. 12월 달에 이제 선물 옵션이 만기를 하고 나면 배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위치를 어디서 잡을 거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내년에 안 좋을 것 같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라고 하지만 일단은 그 우리에게는 배당주들이 메리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큰 돈을 굴리는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배당은 받고 넘어가야 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1년에 하나의 자기들한테도 이벤트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선물과 옵션을 갖다 방향성을 조종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배당을 먹을 자리는 어느 정도 이들도 정해놓고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현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또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재 보면은 뉴스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살펴보다 보면 이 주가가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가는 이제 여기 내려갈 것이다. 사실 요거를 이걸로 보지 않고 이제 연봉으로다가 보면 이게 잘 보이거든요. 이거 제가 그 차트를 건드려 놔가지고 바뀌었네요. 일단 그냥 이렇게 볼게요. 연봉으로다가 봤을 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여기가 이제 깨지고 나면 이 라인이죠. 여기 우리가 2000 라인 한번 깼었는데 이 라인을 다시 한번 깨주게 된다 그러면 이 라인 어디가 자, 이 라인을 다시 한번 깨준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래까지. 이 아래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강력한 저항대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다 소화하고 내려가야죠. 뭐 그냥 이거 올리려고 지금 여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7년 올라가고 지금 요거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사실상 따지고 본다고 하면. 근데 이제 국내 지수는 이렇게밖에 안 올랐지만 미 증시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려왔을 때 여기가 무너지고선 미 증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 증시 올라갈 동안 우리는 이렇게 횡보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횡보해줬으면 올라갈 때도 그 정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뭐가 대칭이 안 맞죠? 그전에도 횡보한 기간이 있으면 내려간 기간이 이만큼이면 올라간 기간이 이만큼이에요. 내려간 기간이 이만큼이면 빠르게 올라갔으면 또 내려줬다가 올라가는 기간이 기니까 내려올 때도 폭이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비율은 맞아야 되는데 지금상의 이 주가의 흐름상의 비율이 맞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 여기서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상당히 좋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것이냐. 뭐 그러면 여기 내려올 때까지 주식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여기 내려올 때까지는. 근데 요게 사람들이 포인트를 보실 때 이제 뭐 그 선을 갖다 대충 뭐 1000 얼마 이렇게 잡는데 지금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려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도 같이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진 않겠네요. 대충 내려가면은 얘도 그래서 뭐 1600선 요 정도까지. 일단 올해 내려간다고 하면은 여기가 되겠지만 내년에 내려간다고 하면 살짝 내려가 있어서 뭐 1500 요 라인까지 대충 뭐 1600선 아래까지도 내려올 수 있네요. 1500 한 뭐 60선 1550, 60 뭐 이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올해 복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수급의 흐름이 어떠냐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긴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주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가져갈 거면 오래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이렇게 움직일 때 기다렸다가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매수했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죠. 계속 올라갔잖아요. 횡보 기다리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못 기다릴 거면 여기서 할 거면 여기서 단기적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 기다리는 거면 어떻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모르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를 저는 우상향으로 보고선 대응을 합니다. 이게 코스피가 제가 우상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식은 그냥 쭉 우상향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림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됐다가 해도 어쨌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차피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것이고, 그죠? 상장 폐지가 될 거 아니에요. 상장 폐지가 이제 돼서 없어질 테고, 그리고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더 수익을 내고 더 올라간다고 하면 상장 폐지가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상승을 하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 들이니까.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이 있으면 다시 상장되는 종목도 있겠죠. 그쵸? 그런다고 보면은 어쨌든 코스피는 우량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상승.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10년, 20년으로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장 폐지가 되면 또 새로운 애 들어와. 그 또 실적 좋은 애가 들어와서 시총 자체를 높여줄 수밖에 없고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태되는 기업은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 지수를 바라볼 때는 우상향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가지고선 5년이든 6년이든 가져가면 손해를 보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골라놓은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이라는 가정이 있고 기업의 실적들은 꾸준히 나오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작년에 코스닥에 있던 1, 2 종목이었던 셀트리온도 넘어왔고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넘어왔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잘 나가는 애들은 다 코스피로 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도 원래 그 사람들의 그 종목들에 의해 움직였었는데 그 종목들이 이쪽에 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 섹터가 같기 때문에 이거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왔다 갔다 거린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차트를 설명할 때 웬만하면 코스닥 차트보다는 코스피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차트에 대해서 많이 보긴 했는데 일단은 하방 쪽도 항상 열어놓고 보시면 좋고요. 상방 쪽도 보시는데 어느 정도는 근거 있는 얘기를 가지고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차트 보는 건 마감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매수매도 요약을 하고선 오늘 장을 이제 매수매도 요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삼성생명을 갖다가 며칠 동안 지켜보고 요거를
일단 종배라고 써놨죠. 여기 종가 베팅한 거예요. 종가에 마감되는 시점에 요거를 매수를 해가지고 신규 매수는 오늘 요거 하나 한 거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요거는 이제 시초가 매도했어요. 시작하자마자 아예 그러니까 장전에 이렇게 예상 지수가 나오잖아요. 예상 지수가 나오는데 오늘 분명히 갭이 뜰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 같은 갭이 떠버리면은 이제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이 갭이 떠 있으면은 지수랑 같이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거기 자리에까지 와야 되는데 거기 자리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개념으로 매도냐? 저 종목이 많지만 그 중에 셀트리온을 매도한 이제 셀트리온을 분할 매도하더라도 셀트리온을 매도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다른 종목들은 지수만큼 뜬 만큼밖에 안 올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버했었죠. 우리는 이제 시가가 1.1% 약간 넘게 시작을 했었는데 셀트리온은 시가가 5% 정도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5%가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거기가 또 저항대에 딱 걸리는 지점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작을 하면서 셀트리온을 매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살짝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시작하고 대응하려고 하면 늦기 때문에 그냥 시가로다가 해가지고 시가에 그냥 던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시가 시작하자마자 장이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셀트리온 매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윌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에 매도를 했죠. 상한가를 3번인가 4번을 친 건데 그때마다 상한가 풀릴 때마다 다시 상한가에 매도를 걸어서 일단은 요거는 그냥 매도하는 방식. 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죠. 이런 애들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장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수급의 흐름과 함께 같이 들어오는 게 좋은데 평상시 대비 거래량에서 너무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뜬금없이 자기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회는 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수익 아니에요. 수익 아니고 지금 요거는 손절입니다. 유라인에서 지금 상한가에서 손절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뭐 제 단가 정도 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미련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좀 줄여놓고 손절이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눠서 또 손절을 하는 거예요. 수익도 나눠서 손절하지만 손절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도를 해놓고 매수를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일단 적자 종목에다가 개별주고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장 좋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 급등주 하다가 물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이 내려가면 우량주, 그리고 장이 올라가면 그 우량주들은 수익이 나 있고 우량주들을 조금씩 매도하면서 그 돈 가지고선 이렇게 조금 더 한번 늘려보려고 했던 것들 중에 한 종목이었던 게 윌비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일단은 매도로만 대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 노란 글씨로 지나가는 거 지금 최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요 관심 종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굳이 관심 종목 안 나오는데 제가 어거지로라도 한번 올려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에서 검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올려드리지는 않는 거고요. 또 무슨 얘기가 나말았는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요 삼성생명 아까 전에 매수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 삼성 쪽에 지금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데 이 움직임이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팩트가 아니고 일단 움직임이 어떤 느낌이냐면 조만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풀리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삼성 종목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제가 삼성 물산도 매수를 했었고 지금 수익 중이 이제 거기서 사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지점까지 한번 기다려볼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풀리면 빠른 시일 내에 풀린다고 하면 일단은 약간은 뜰 거란 말이에요. 그날이 매도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 삼성 계열사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왜 뜬금없이 삼성생명 또 삼성증권 지금 삼성 계열사들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나 뭐 삼성전자는 제가 원래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지만 다른 삼성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조만간 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뭐라 그러지? 재판은 좀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보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뭐 공시가 나온다거나 뭐 얘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으로다가 그래서 삼성 종목들이 이렇게 약간씩 움직이면서 그거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 매수를 갖고 자꾸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뭐 약간 바닥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려도 제가 항상 그랬죠. 매수를 할 때는 이런 저점 구간에서는 내려도 조금 덜 내릴 종목
그러다가 그냥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매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트 설명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선 뭐 내용이 마음에 들거나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제 영상 계속 시청하실 거면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이제 알림 나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내일 장 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얼마나 내려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외국 지수 그 정도만 기본적으로 보시고선 내일 장 대응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떠서 시작하지 않고 그래도 오늘 종가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가 부분이나 살짝 아래서 시작을 해서 이제 물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 거. 하지만 초반은 아니다는 거. 서서히 끌어올릴 거예요. 만약에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는 이게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후반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들 있죠. 장급판까지 올릴 가능성이 그러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대외적인 악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조금 더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매수매도 요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